오피스 빌딩이 모여있는 도쿄 미나토구의 토라노몬입니다. 미나토구는 일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도쿄의 중심가인데요. 지금 보시는 토라노몬 기요시 빌딩의 임대료를 10월 말 환율로 환산하면 1제곱미터당 44.74달러인데요. 서울은 어떨까요? 이곳은 서울 비즈니스 중심가인 종로구 오피스 빌딩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이 556제곱미터 오피스 빌딩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45달러입니다.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의 도심 오피스 빌딩 임대료가 올 들어 도쿄를 앞질렀습니다. 와, 우리가 또 일본을 이겼다! 라고 좋아하신다면 국뽕에 너무 취하신 겁니다. 오피스 빌딩 임대료가 도쿄보다 더 비싸졌다는 건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동북아시아 진출을 준비 중인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 비용이 더 비싼 서울과 싼 도쿄 중 어디에 동북아 지역 본부를 두시겠습니까?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디를 거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일본의 코트라인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는 세계 주요 도시의 투자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 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오피스 빌딩 임대료는 물론 주재원의 주택 임대료, 주재원 자녀들의 국제학교 학비, 제조업체 근로자와 일반 사무직원의 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투자 비용이 도쿄와 후쿠오카보다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오프닝에서 보신 대로 서울 종로구 오피스의 임대료는 월 3,552만 원입니다. 1제곱미터당 가격은 64,000원이고요. 조사를 진행한 작년 9월 1일 환율을 적용해서 달러로 환산하면 이 사무실의 1제곱미터당 임대료는 55달러였습니다. 도쿄 토라노몬 기요시 빌딩 187.9제곱미터의 제곱미터당 임대료는 6,655엔, 작년 9월 1일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한 가격은 1제곱미터당 59달러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도쿄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원화보다 엔화 가치가 더 폭락하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10월 말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한 임대료는 서울이 45달러, 일본이 44.74달러입니다. 큐슈 후쿠오카를 비교 대상에 올린 것은 일본이 최근 이 지역을 첨단 전자산업의 전진 기지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이에 응해서 소니는 세계 점유율 1위인 이미지 센서 생산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때 베이징의 배, 서울의 새, 도쿄의 도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베세토벨트 경제권을 이렇게 주창했었죠.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살리겠다라는 시도였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규슈가 한중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규슈 구마모토에서 반경 1,500km 이내에 서울, 베이징, 상하이, 타이페이 등 아시아 주요 도시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규슈의 중심 도시 후쿠오카의 오피스 빌딩 임대료는 48달러에서 36.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11월 들어서는 엔화 가치가 더욱 떨어졌으니까 이 서울과 도쿄, 후쿠오카의 임대료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겁니다. 주재원을 파견하는 비용은 서울이 일본보다 까마득히 높습니다. 서울의 주재원용 주택 임대료는 1,747달러로 도쿄보다 400달러 이상, 후쿠오카보다는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주재원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 학비는 서울이 연간 28,234달러, 도쿄는 24,231달러, 후쿠오카는 18,759달러였습니다. 제트로는 이 서울의 국제학교 학비를 28,234달러로 도쿄보다 400달러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알아보면 서울의 국제학교 학비는 연간 5만 달러 정도로 도쿄보다 2배가량 비쌉니다.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측면에서도 서울은 더 이상 비용 메리트가 없습니다. 올 4월 조사에서 제조업체 일반 근로자의 월급은 2,416달러 대 2,434달러로 도쿄가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엔저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은 1,960달러, 도쿄는 1,933달러로 서울이 더 비싸졌습니다. 일반 사무직의 월급 역시 서울은 1,933달러, 도쿄는 1,963달러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후쿠오카는 과장급 이상 관리직급의 급여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서울보다
한참 낮습니다. 도쿄의 관리직 급여는 여전히 서울보다 높습니다만 임금 인상률을 한번 보시죠. 도쿄가 지난 3년간 제자리, 후쿠오카는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서울은 10%가량 급여가 올랐습니다. 업종과 직급을 불문하고 서울의 인건비가 도쿄를 역전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보험 부담률만 보더라도요, 일본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보험료 부담률이 15% 안팎으로 비슷한 반면 서울은 근로자의 부담률은 9.13%로 일본보다 5%포인트 낮은 데 반해서 고용자의 부담률은 최고 28.48%로 일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세율은 두 나라가 비슷하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은 전기, 수도, 가스 요금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 비용뿐 아니라 거주 환경도 해외 진출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잖아요. 안타깝게도 도쿄는 거의 항상 서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파이낸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20년에서 도쿄는 2위, 서울은 13위였습니다. 일본 모리 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 GPCI에서 도쿄는 3위, 서울은 8위였습니다. 이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서울은 2017년까지 6년 연속 6위였는데요. 2018년 이후 순위가 밀리면서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도쿄는 6년째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는 모리 재단이 2008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는 연차 보고서입니다. 경제, 연구개발, 문화, 교류, 주거, 환경, 교통 접근성 등 6가지 분야의 70개 항목에 걸쳐 종합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이 다양한 도시 순위 가운데 서울의 가장 후한 평가를 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8위에 머무른 이유는 급등한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 항목에서 서울은 평가 대상에 오른 48개 도시 가운데 38위를 기록하는 등 주거 부문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주거는 근무 시간과 같은 일하는 환경과 집값 및 물가 등 거주 비용, 치안, 가게와 식당의 수 등 14개 지표를 종합한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주거 분야에서 서울의 순위는 9위 도쿄, 21위 오사카, 26위 후쿠오카 등 일본 도시들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서울의 연구개발이 6위, 교통 접근성 12위, 문화 교류 13위, 환경 14위를 나타내는 등 나머지 항목은 나름 선방했습니다. 한국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순위표는 또 있습니다. 일본의 인재정보회사 파솔그룹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계 업무 만족도 순위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웰빙 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146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1. 매일의 업무가 즐겁다고 느끼십니까? 2. 자신의 일이 생활을 보다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신의 일은 많은 선택지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상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렇다 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1번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순위가 112위, 2번 질문은 79위, 3번 질문의 경우 89위였습니다. 행복도 순위에서도 한국은 5.935점으로 59위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54위였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만족도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면 진출을 재검토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일본과 한번 겨뤄볼 만하다 하는 지표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컨설팅 그룹 지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중심지 경쟁력을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 GFCI라는 이름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9월 조사에서 서울의 순위는 11위로 16위에 그친 도쿄를 눌렀습니다.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서울의 순위가 도쿄를 앞선 것은 2012년 9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반면 도쿄는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20년 3월 순위가 3위까지 오르면서 한때는 홍콩을 위협했었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실시한 외국인 입국 규제가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엔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부터 외국인 입국 규제를 전면 폐지했으니까 다음 조사부터는 서울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요 항목별 순위에서 서울은 인적 자본, 인프라, 금융업 발전도 등 3개 항목에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 싱가포르와도 붙어볼 만한 순위입니다. 한편 GFCI는 핀테크 순위도 발표를 하는데요. 서울은 14위로 25위에 그친 도쿄를 멀찌감치 제쳤습니다. 19위인 부산도 도쿄를 앞섰습니다. 다만 IT 강국임을 자랑하는 한국이 디지털 후진국 도쿄에 앞선 걸
기뻐할 때가 아니죠. 서울은 핀테크 경쟁력에서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 완패했습니다. 외국인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19년 기회의 질, 급여와 세제, 미래 전망, 가족의 생활환경, 기술환경, 사회의 관용도, 삶의 질 등 7개 분야의 평가를 종합을 해서 인재 유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와 기업인, 유학생 등 이 세 부류로 분류를 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한국은 고학력자와 기업인, 유학생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근소하게 앞서며 아시아 지역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치안과 공교육 레벨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폐쇄성, 경영진의 무능력과 국제 경험 부족, 언어 장벽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인재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순위표를 받아든 일본은 세계적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IT 인재 쟁탈전에서 뒤지게 됐다라면서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단적으로 2020년 일본의 실질 임금은 평균 38,000달러로 1위인 미국의 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물가는 싸지만 그만큼 급여도 짜서 IT 인재 획득에 불리하다는 게 OECD의 평가였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앞섰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죠. 최근 IT 인재 쟁탈전은 전 세계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1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인재 유치 지수가 중위권이라는 점에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재 유치 지수는 0.5점 안팎인데요. 상위권 국가들은 0.6점을 웃돕니다. 주요국들이 인재 유치 지수에 주목하는 것은 지수가 높을수록 생산성도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인재 유치 지수가 0.63인 스웨덴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70.3달러로 일본보다 50% 높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도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이민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미국 도시 지역의 대졸자 임금이 7%에서 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순위표를 종합해 보면요. 한국과 일본의 사업 환경 경쟁력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파견 비용 등 투자 비용과 현지 직원의 업무 의욕 및 만족도 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뒤지거나 더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성적표를 종합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영자라면, 해외 근무를 고려하시는 인재라면 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이 아니오라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